성은이는 저희들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귀하게 얻은 딸, 무남동녀 외동 딸입니다. 이제 저희들 할 일 없습니다. 단 하나, 의료사고 없는 세상 만드는 것. 다시는 성은이 같은 일 없게 하는 것. 2011년 4월 4일 오후, 평소 폐동맥 고혈압을 앓고 있던 성은이는 아빠와 외출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119 구급차로 인근 대학병원에 후송됐습니다. 성은이에겐 종종 있어 왔었던 증상이었고 고농도 산소 공급만 받으면 회복된 경험이 있기에 아버지 김황식 씨는 큰 걱정 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은이가 지금까지 그 병원에 갔을 때도 전부 다 산소만 공급받고도 충분히 회복됐었거든요. 병원에 도착을 하고 그제 119 대원하고 같이 이제 쭉 들어가면서 산소 주세요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도 그러고 의사도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의료진은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을 이제 고함질을 했죠. 산소 주세요, 산소 주세요. 몇 번을 고함질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길래 휴대용 산소 발생기를 가지고 다니던 것을 제가 직접 콘센트를 찾아가지고 콘센트를 꽂고 가동시켜가지고 산소를 공급했어요. 구급일지에 기록된 성은이의 병원 도착 시간은 4월 4일 오후 8시 21분. 구급대원은 병원 측에 미리 전화로 산소 공급 장치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김황식 씨는 응급실 도착 직후 병원 측으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10분 정도 흐른 뒤 8시 30분쯤 의사가 나타났고 가정용 산소호흡기로 자가호흡을 하던 성은이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엠부베깅 방식으로 산소 공급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은이가 나 혼자 숨 쉴 수 있어, 나 혼자 숨 쉴 수 있어라고 고함치는 그 상황에서 팔다리를 이렇게 고정시키고 막 이렇게 붙잡아서 고정시키고 엠부베깅을 강제로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평소에 성은이가 양산대학병원에도 가고 몇 번의 응급사항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대학병원이나 어느 병원에서 한 번이라도 엠부뱅이라는 조치 사용한 적 없습니다. 엠부베깅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물까지 투여하며 기관 삽관을 시도했지만 첫 시도가 실패하고 두 번째 시도 끝에서야 삽관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삽관 이후 폐혈관 확장제인 질소가스가 즉시 공급되지 않았고 약 40분간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후 잠시 진정된 상태가 더욱 악화됐고 심폐소생술 끝에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나서야 질소가스가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중환자실에서 성은이에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바로 우리 성은이 옆에 바로 내과계 의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은이 이 호흡기가 바로 이탈돼가지고 여기 그 의사가 바로 옆에 있었고 간호사가 이탈되는 그 즉시 바로 의사가 와서 조치했다면 모든 일들이 2, 3분, 5분 안에 다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근데 기록만 보더라도 13분 후에 재삭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13분 동안 성은이는 호흡 상태가 비정상적인, 이건 정말 치명적인 손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은이의 산소 공급을 돕고 있던 질소 발생기에서 4월 9일과 16일 두 차례 걸쳐 똑같은 기계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약물과 심폐소생술 끝에 심장 박동을 회복했지만 성은이의 상태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었습니다. 띵띵띵띵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나도 간호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불러왔어요. 여기 고장났다고. 그래가지고 고장났다고 했더니 간호사가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흡이 끊겨버린 거죠. 이게 가스 들어가는 게. 이게 꽂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공기가 안 들어가면 이게 숨통이 탁 막힌 상태가 되잖아요. 또 고장이 난 거예요. 똑같은 증상. 예, 똑같은 과정을 통해 똑같이. 또 간호사 못 고치고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도 또 가서 근데 이번에 부를 때는 3분 동안이나 또 안 왔어요. 하도
바쁜가 봐요. 아주. 간호사 2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은 고치다가 안 되니까 이쪽에 전화 걸러 가고, 한 명은 엠브백 하다가 이쪽에 이제 전화 걸러 가니까 이쪽 이게 엠브백 멈추고 이제 놔두고 이쪽에 갖고 이렇게 하니까 기계를 보고 있으니까 엠브백도 멈춰불고, 그러니까 성은이가 뚝뚝 떨어지더만 결국은 심장이 딱 정지돼 버렸어요. 또 결국 성은이는 6월 4일 새벽 응급실에 들어간 지 2달 만에 주검으로 병원을 나서야 했습니다. 취재진은 경상대학교 병원 측의 설명을 듣기 위해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검찰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조사 중이며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 채택을 주장하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시한부 기소 중지 의견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감정을 받아봤더니 이제 거기서 좀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예. 그러니까 의사들 과실하기가 인정이 잘 안 되고 그 피해 어린이가 뭐 특별한 좀 질환이 있었다 뭐 이런 취지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감정 결과가 무혐의 송치가 됐는데 유족이 지금 아마 또 별다른 소송에서 네. 다시 재감정하는 게 있답니다. 지금 다시. 네, 그래서 그 감정 결과 나올 때까지 우리 사건을 처리하지 말아달라. 네. 그 유족의 요청 때문에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한 거죠, 이번에 다시. 그러니까 지금 민사 재판 과정이 어느 대학 부속병원에 제가 감정 의뢰한 걸로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감정 결과 올 때까지 지금 잠정적으로 보조된 상태니까 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료사고의 경우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기소 성립 자체의 확률이 희박합니다. 오히려 전문성을 이유로 의료사고에 침묵하며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 검증 결과는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먼저는 총체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문제가 뭐냐? 감정이 문제다. 그러니까 구성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네. 그 잘잘못을 누군가가 잘못을 평가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건 뭐가 문제 있느냐라는 것을 의학적인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이 자기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개입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문성을 이유로 해서 객관성이 결여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대한의사협회에 소속된 의사예요. 가슴과 의사 아닐 겁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동료가 감정을 갖고 있단 말이지. 자기 동료가 지금 형사적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예. 그러면 내가 그 문제 있다라고 써줄 의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이 환자는 지금 한 서너 가지가 뭐 완전히 뭐 이거는 병원이 맞냐 할 정도의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 부모들은 현재 성은이가 주로 진료를 받던 대학병원 측에 진료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경상대학교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부모들은 더 이상 성은이와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